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자료,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서울의 새로운 중심 업무지구로 떠오르는 곳이죠. 바로 마곡지구. 그중에서도 핵심인 마곡 롯데캐슬 루웨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이 롯데캐슬 루웨스트 모델하우스랑 주변 환경을 직접 보고 쓴 분석 보고서인데요. 아, 직접 다녀오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정보만 나열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느낀 점이나 분석까지 담겨 있어서 꽤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분양 조건부터 내부 시설, 입지 강점까지요. 네, 그야말로 속속들이 파헤쳐본 자료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요. 마곡 롯데캐슬 루웨스트가 가진 핵심 특징, 매력, 그리고 시장 가치까지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특히 마곡의 거주나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정보부터 짚어봐야겠죠. 위치가 마곡 특별계획구역 CP2 블럭, 주소로는 마곡동 767-4번지. 근데 보고서 첫 장부터 고급 프리미엄급 주거시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붙인 말인지 아니면 진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프리미엄이란 말이 워낙 흔하게 쓰이니까요. 실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 규모로 보면요.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 총 5개 동에 876세대입니다. 오피스텔로는 상당한 규모죠. 876세대면 정말 크네요. 네, 전용 면적 기준으로 보면 45제곱미터부터 103제곱미터까지 상당히 폭넓은 크기를 제공한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면적이 다양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다양한 수요층을 생각했다는 거겠죠. 보고서에도 각 타입별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던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가장 작은 45제곱미터는 1.5룸 구조라서 1인 가구나 신혼부부 같은 2인 가구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57제곱미터까지는 방 2개 구조, 그래서 3인 가구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3인 가구까지.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면적 69제곱미터부터 103제곱미터까지는 기본적으로 방 3개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방 3개 구조? 네, 근데 여기서 구조적인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69제곱미터는 3대2 판상형 구조고요. 74제곱미터랑 83제곱미터 A타입은 4배2 판상형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베이 얘기가 나왔네요. 이거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간단히 말하면 전면 발코니 쪽으로 이렇게 배치된 방이나 거실 개수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숫자가 클수록 채광, 통풍, 조망에 유리하다고 하고 특히 보고서에서는 4배2 판상형을 채광, 조망 우수하다고 딱 강조하고 있네요. 이거 아파트에서 선호하는 구조를 오피스텔에도 적용했다. 이걸 좀 부각하려는 거겠죠? 그렇죠. 판상형 구조, 특히 4배2는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아파트 구조랑 비슷해서요. 통풍이나 거실 개방감 중시하는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죠. 반면에 82제곱미터 B타입이나 91제곱미터 A, B타입, 그리고 제일 큰 103제곱미터는 타워형 구조라고 하는데요. 아, 타워형. 네, 이건 보통 조망을 좀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지만 판상형하고는 공간 구조가 좀 다르죠. 이렇게 다양한 평면과 구조를 제공하는 건 보고서 분석처럼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족까지 정말 폭넓은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단순한 잠자는 공간을 넘어서 실제 생활하는 공간,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거죠. 네, 단순 면적 나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설계 의도까지 읽어볼 수 있네요.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고 100% 자주식 주차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와, 100% 자주식이요? 네, 지하 6층까지 주차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건 사실상 웬만한 아파트랑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주차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아, 오피스텔의 고질적인 단점, 그 주차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은 실거주 만족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와, 100% 자주식의 세대당 1대 이상이라니. 이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진짜 단순 편의를 넘어서는 가치 같아요. 그렇죠. 주차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그 프리미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소, 커뮤니티 시설 얘기도 좀 해보죠.
이것도 보고서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통 오피스텔 커뮤니티 시설 그러면 지하에 그냥 최소한으로 갖추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보고서 분석을 보면 고급 아파트처럼 커뮤니티 시설의 상당 부분을 지상 2층에 배치했어요. 아, 지상 2층이에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채광이나 환기면에서 지하시설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이 쾌적하다는 거죠. 훨씬 좋겠네요. 그럼 지상 2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맘스 라운지랑 키즈 카페가 있어서 아이 키우는 세대를 좀 배려했고요. 다이닝 앤드 카페, 와인 라운지, 심지어 바까지 갖추고 있어요. 밖까지요? 오. 네. 스터디룸이랑 라이브러리도 있어서 자기 개발이나 뭐 조용한 작업 공간 필요하신 분들 수요도 충족시키려고 한 것 같고요. 보고서 작성자가 직접 둘러보고 쓴 소감이 집에서 손님 맞거나 모임하는 것보다 훨씬 쾌적하고 잘 갖춰준 공유 공간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단순 시설 나열을 넘어서 실제 활용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본 것 같아요. 진짜 호텔이나 고급 아파트에서 볼 법한 그런 시설 구성인데요? 그런데 지하에도 시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하는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점을 의식한 설계가 좀 돋보이더라고요. 지하 2층에는 비즈니스 라운지, 미팅룸, 그리고 작은 영화관 같은 시어터룸,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등이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가 그냥 지하가 아니라 중정 구조로 설계됐대요. 네, 쉽게 말하면 건물 중앙 일부를 이렇게 비워서 하늘로 열린 공간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시설을 배치한 거죠. 아, 중정 구조. 그러면 지하라도 자연 채광이나 환기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답답함이 확실히 덜하겠네요. 접근성을 어떤가요? 네,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상 1층에서 이 지하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동이 편리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1층 로비 라운지에서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시설뿐 아니라 서비스 면에서도 상당히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와,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보고서가 그냥 시설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 마곡 엠벨리 아파트 단지들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하면서 오히려 이 오피스텔 시설이나 시스템 퀄리티가 더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 대단한 자신감 아닌가요? 상당히 대담한 평가죠. 물론 뭐 주거 형태,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제공되는 편의시설이랑 시스템 면에서는 기존 고급 아파트 기준을 넘어서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단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입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뭐랄까 사는 맛을 느끼게 하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이라는 분류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프리미엄 주거 공간을 제시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네, 시설만 봐도 진짜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가 그냥 붙은 건 아니구나 싶네요. 자, 이제 시선을 단지 밖으로 돌려서 입지 환경하고 연결성,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무리 시설 좋아도 위치가 별로면 안 되니까요.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곡 특별계획구역 CP2 블럭이죠. 맞습니다. 이 CP 구역들이 중요한 이유가요. 각각의 블럭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연결되도록 계획됐다는 점이에요. 보고서에 따르면 CP2 블록에 있는 이 롯데캐슬 루웨스트는 지하 보행로를 통해서 주변 블록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지하 보행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지하철 5호선 마곡역 근처 CP4 블록, 거기가 원그루브 상업시설인데 거기서 시작해서요. CP3 블록, K스퀘어 오피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인 VL 루웨스트를 거쳐서 이 롯데캐슬 루웨스트, CP2까지 이어지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CP1 블록에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하철 9호선이랑 공항철도 지나는 마곡나루역까지 약 720m 구간이 지하로 쭉 연결된다고 합니다. 와, 720m나요? 그 긴 구간이 지하로 다 연결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사실상 9호선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초역세권이면서 5호선 마곡역까지도 지하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야말로 트리플 역세권 입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이죠. 대중교통 이용은 정말 편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역하고 물리적 거리도 가깝지만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지하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실제 생활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이 지하 보행로 주변으로는 스트리트형 상가가 조성되고 각 건물 내부 상가에는 이미 이마트 트레이더스, 병원,
교보문고 같은 핵심 편의시설들이 입점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해요. 아, 지하 통로에 다 있군요. 네, 그러니까 지하 통로만 통해서 장보기, 서점 가기, 병원 진료까지 웬만한 생활 필요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아니면 미세먼지 심한 날에도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큰 장점이죠. 주변 지상 환경은 좀 어떤가요? 주변 환경도 좋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곡지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마곡 엠벨리 7단지하고 길 하나 두고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고요. 서울식물원도 가까워서 녹지 접근성도 우수해요. 무엇보다 마곡 자체가 LG, 롯데, 코오롱 같은 대기업 연구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한 첨단 산업단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하고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 근접의 이점도 매우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는 보고서 작성 시점의 분석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고요. 네, 그렇죠. 분양 조건 자체도 좀 독특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계약금 10% 내고 잔금 90%는 입주 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진행 중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하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거죠. 아, 오피스텔 대출 규제가 아파트보다는 좀 더 유연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DSR 같은 강력한 규제를 받지만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LTV 한도가 좀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신용도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론적으로 최대 70%까지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최대 70%요? 네. 물론 실제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파트에 비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 세우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이점이죠. 그렇죠. 초기 자금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는 건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지의 가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마곡지구 자체의 미래 잠재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죠. 네, 그 부분이 장기적인 가치 평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보고서는 마곡지구가 단순한 업무지구가 아니라 첨단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중심의 상업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이미 LG 사이언스 파크를 필두로 롯데, 코오롱, SOL 같은 대기업들, 그리고 약 200여 개의 강소기업들이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네. R&D 클러스터 외에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없나요? 또 다른 핵심 동력으로 마이스 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마이스, 그러니까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이걸 아우르는 복합산업인데요. 마곡에는 대규모 컨벤션 센터랑 호텔, 문화시설 등을 갖춘 마이스 복합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일부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아, 마이스 단지요? 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원그로브나 K스퀘어 같은 대형 업무, 상업시설의 기업 입주가 계속되고 마이스 단지까지 본격 가동되면 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유입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주거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랑 마이스 산업,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마곡의 미래를 이끌고 이게 결국 롯데캐슬 루에스트 같은 고급 주거시설의 수요 증가, 그리고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재의 뛰어난 상품성, 입지 조건에 더해서 마곡지구 전체의 성장 모멘텀과 맞물려서 이 단지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적인 시각이에요. 첨단 산업 종사자나 마이스 관련 비즈니스 방문객, 종사자들, 이런 구매력 있는 수요층이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또한 편리한 교통하고 지하로 연결되는 그 원스톱 생활 인프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1인 가구나 2, 3인 규모의 가구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 같은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리면서도 오피스텔의 구조적 특징이나 상대적으로 유연한 금융 조건을 활용하고 싶은 수요자에게도 잘 맞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주 목적을 넘어서요, 마곡이라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강조하듯이 이곳은 단순한 주거 상품을 넘어서 성장하는 도시의 핵심 인프라와 연동된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오피스텔이라는 분류에 너무 얽매기보다는 실제 제공되는 주거 경험, 입지적 가치, 그리고 미래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곡 롯데캐슬 루웨스트에 대한 심층 분석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공된 보고서를 통해서 이 고급 주거시설의 면면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